동생이 있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몇 살 차이 나요? 아니, 동생이 있는 걸 왜 얘기 안 해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오늘은 오유형, 부속 유형 설명하는 날입니다. 1편은 오유형에 대한 심화 정리, 2편이 오유형, 부속 유형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지각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탐구하는 이들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현명하다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진리인가? 객관적인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9가지 유형 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어 하면서 자신이 주된 관심사로 갖고 있는 분야는 물론이고 우주, 역사, 자연, 동물, 식물, 광물, 내면 세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자 지식을 섭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유형은 머리 중심의 사람이죠.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순간에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면 장중심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서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느꼈다면 가슴 중심으로, 나는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머리 중심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머리 중심 중에서 오유형은 내면화된 유형으로 자기 내부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이들이 청취자, 방관자, 관찰자라는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지켜봐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의 감정이 오가고 생각이 오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 내부 세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고 자꾸 관찰을 하게 되고 기다려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형들을 움츠리는 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격형은 1, 3, 8 유형, 의존형은 2, 6, 7 유형, 움츠리는 형은 4, 5, 9 유형으로 나눠서 이들은 비슷한 행동 패턴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헷갈립니다. 이 행동 특성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의존형에 대해서는 다음번 6유형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공격형은 7유형 설명을 하면서 저는 왜 7유형을 공격형이 아닌 의존형으로 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움츠리는 형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움츠리는 형은 세상, 사람, 나 자신으로부터 물러나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자신을 사회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느긋하고 조용한 생활을 원합니다. 현실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초연하게 살고 싶어 하죠. 이렇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슴 중심의 4유형, 머리 중심의 5유형, 장 중심의 9유형은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많이 하고 헷갈립니다. 하지만 4유형은 자신의 감정 속으로 빠져들고 5유형은 자신의 감정과도 거리를 두며 사색으로 빠져들고 9유형은 모든 생각과 감정,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마비되죠. 이 마비되는 모습을 9유형의 방어기제인 혼수 상태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4유형은 과거의 고통과 슬픔, 현재의 비참함, 우울함, 이 모든 감정을 세상, 사회, 현실 속에서는 움츠러들게 보이지만 집 안에서 가족, 아주 친밀한 지인에게는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더 과장되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펼쳐냅니다. 슬퍼, 아파, 고통스러워 하면서 내 감정을 과장되게 드러내서 내보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하고 공감해주면 갑자기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고통에 대해서 알아? 하면서 자신의 우울함을 다시 특별함으로 내세웁니다. 이러한 고통은 아무도 몰라. 이건 나만이 가진 고통이야. 넌 공감할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이 만든 감정의 연극소로 인위적으로 승화하며 빠져듭니다. 9유형이 TV든 잠을 자던 핸드폰을 보던
아니면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던 그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보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막이 형성된 것 같아 보입니다. 4유형이나 5유형도 그런 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기원 하죠. 4유형이 쳐놓은 막은 아주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워 보여서 내가 지금 손을 뻗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4유형이 특별하게 내세우는 감정이죠. 그 반면에 9유형의 막은 너무 두껍고 단단하고 튼튼해서 마치 벙커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지하 동굴 세계에 두꺼운 철조망이라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도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취하죠.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렸다가 내가 물릴 것 같아요. 저도 잘못 건드렸다가 물릴 뻔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모든 감각을 다 닫아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아주 최소한의 감각만을 열어놓고 본능에만 충실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중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락은 거절하지 않아요. 4유형은 사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9유형은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겐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본인의 역할을 조금은 수행하는 편입니다. 그럼 5유형은 어떨까요? 5유형이 거리두기를 할 때는 약간 기분이 착 가라앉으면서 차갑고 냉정해집니다. 가슴 중심의 사람의 느낌이 약간 따뜻하고 친절함이라면 장 중심의 사람은 거칠고 무겁죠. 머리 중심의 사람은 차갑고 냉정해 보입니다. 그 중에 5유형은 자신의 감정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들어도 그것을 4유형처럼 깊게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그런 나 자신을 관찰하며 더 깊이 사색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누군가도 다가올 수 없게 만들고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웃입니다. 무례하고 피곤하니까요. 나의 감정과 생각, 사생활에 너무 깊게 들어오는 것은 싫습니다. 나 자신과도 거리를 두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충분히 휴식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상생활과 거리두기를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해요. 아주 천천히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고 다시 천천히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실하고 좀 묵뚝뚝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거리를 두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유형 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도 거리를 두면서 사니까 그냥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두기 하는 게 어떠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의외로 불편하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만족감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움츠리는 형이다 라고 한다면 운둔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산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움츠리는 형은 밖에서 필요한 활동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과장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혼자 회복하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움츠리는 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움츠리는 형도 여행을 다닙니다. 4, 5, 9 유형이 여행을 다니는 모습도 전혀 달라요. 4유형은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상황에 친밀한 사람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친한 사람들이 바로 같이 여행 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행을 간다는 내면의 감정에 빠져들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어디서 먹을 건지, 어디서 잘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여행을 가서는 그곳의 경치와 음식을 먹으며 즐기기보다는 또
자신의 내면의 감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곳에 우아하게 여행을 온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여행 계획은 전혀 무관하다가 갑자기 본인의 취향이 아닌 숙소에서 머문다던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특유의 까다로움이 쏟아져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눈치 보게 만듭니다. 구유형은 느닷없이 즉흥 여행도 잘 갑니다. 친구들끼리, 친한 가족들끼리 우르르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좋아합니다. 단둘이 가거나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아주 10명이 넘는 인원도 갑자기 떠나자고 하면 그냥 훅 가버립니다. 여행 계획도 막 세세하게 짜는 것이 아니라 대충 큰 줄거리 정도만 생각을 해놓고 일단 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가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한 방에 놀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차 안에서 내내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 숙소에 도착하면 뻗어버려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지금 굉장히 맛있는 고기를 구웠다던가 할 때만 일어나서 반짝 에너지를 쏟고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4유형과 9유형 곁에는 수발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행 계획도 짜주고 필요한 거 챙겨주고 소리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꼭 있으신 편이더라고요. 그럼 5유형은 어떻게 여행을 갈까요? 5유형은 사람이 많지 않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 한 명하고 여행을 떠난다던가 혼자서 가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 명이서 갔다고 한다면 막 우르르 몰려다니기보다는 서로 원하는 곳에 찢어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모여서 함께 있는 요 정도를 아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행 계획을 짜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모읍니다. 정보를 모으고 또 모읍니다. 내가 가고 싶은 여행 장소의 스토리, 그곳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머물고 싶은 숙소들을 잘 살펴보아서 동선이 쉬우면서도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짭니다. 지도 펼쳐서 보는 거 당연하고 로드뷰도 켜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플랜 B는 너무나 당연하고 플랜 C와 플랜 D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도표화시켜서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해 놓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만약에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는 수정을 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저도 머리형이지만 저는 플랜 B까지만 해놔요. 그 이상 하는 거는 좀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꼭 여행에 가서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대비해서 약간 생각할 여유 있는 시간을 좀 텀을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가면 갑자기 특별하게 너무 좋은 곳을 만난다던가 조금 편안하게 느긋하게 있고 싶은 순간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텀을 두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짜는 편이긴 한데 5유형은 아주 계획적으로 시간도 허투루 쓰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곡차곡 완벽하게 여행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5유형은 그런 돌발 상황이나 즉흥적인 것들도 다 계획적으로 표 안에 그려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계획에 같이 간 사람이 즐거워하면 본인의 만족감이 더 올라가고 정보력, 계획력의 결단력까지 있었다 하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완벽한 여행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장중심의 1, 2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완벽하고 치밀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1, 2형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냐, 먹고 싶은 곳이 있냐 물어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짠다면 5유형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켜주는 여유가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에 다른 사람을 막 마구마구 끌고 간다면 좀 배려심 없어 보이잖아요. 5형은 나는 아주 예의 바르고 상대방 마음까지 잘 헤아리는 그런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조금씩은 수렴해 주는 거죠. 제가 몇 년간 어떤 모임을 지속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유형 남자분이 계셨어요. 우리 모임에 나와서 뭐 어떤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물어보면 너무 단답형으로만 얘기하시니까 자꾸 흐름이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럴 때 이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대답하신 걸까요?
그때는 요런 감정이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고 그분의 생각을 유추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아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매번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은 그분이 싫어하시고 입을 아예 닫아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눈치 봐가면서 지켜보면서 불편하시지 않을 정도로만 질문을 드리고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모임을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참 신기하게 우리 모임이 재미없어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꼬박꼬박 잘 나오시고 또 나오셔서는 중간에 가는 거 없이 시간도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그런 게 참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뒤늦은 나이에 학생이셨는데 평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괜찮다. 학교에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고 그 학교 식당에서 먹는 식사로 이제 모든 삼시세끼의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원래도 그렇게 음식 먹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맛있는 카페에 가면 그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식욕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식탐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만 오면 너무 잘 먹는다. 어쩜 이렇게 다 맛집만 알고 있냐 하면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은 입맛에 맞으시구나. 오늘은 즐거우시구나 하면서 안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모임을 몇 년을 지속을 하면서 그분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한 2년 만에 알았나? 그랬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모임에 이제 오래 못하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서울에 올라오기 때문에 데리러 가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동생이 있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몇 살 차이 나요? 아니, 동생이 있는 걸 왜 얘기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속사포처럼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당황을 하시는 겁니다. 오유영의 입장에서는 가족 얘기하는 거 즐겨하지 않아요. 그건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말하려고 생각도 아마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와, 동생이 있었어 라고 빨리 나가시는데 겨우겨우 물어서 남동생이라는 것과 그분과 2살 차이가 난다는 것, 이 2가지 정보를 겨우겨우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다들 자기에게 너무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서 자기가 지금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막 옷을 입고 챙겨 입고 황급히 뛰어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뒷모습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오영이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있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너무 가까운 것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조금은 거리를 두고 멀리서 관찰하듯이 지켜봐야 더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싶기 때문에 말수가 적은 것이고 누구하고도 감정이 섞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유영의 기본적인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많이 알아야, 내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망이 현명하고자 하며 지식에 집착하고 공허감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뭔가 허한 느낌이 들 때 쇼핑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나의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오유영은 그 공허감마저도 지식으로 채웁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모으고 쉬지 않고 머릿속을 채워 넣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 멀었다고, 내가 더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정보와 지식을 모으려면 시간과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방어기제로 쓰고 열정은 인색, 탐욕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유영이 인색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얽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냉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무표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계획된 일 외에는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O형은 자신의 욕구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에 돈을 아끼면서 유일하게 소비하고 탐욕하는 것은 지식뿐입니다. 한 번 사면 10년, 20년 거뜬하게 옷을 입고 집에 가면 가구나 가전도 꼭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도 너무 과도하게 사놓지 않으면서 지식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열정이 탐욕인 것입니다. O형은 자신의 생각에만 의지하며 현실적인 혼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성향이 남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위 사람들은 살과 피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주고받는 삶에 열려있는 사람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선택합니다. 리스 호드슨의 18가지 날개 유형 설명한 표를 참고하면 O유형의 4날개를 쓰는 사람이 미숙할 때는 희망을 가지지 않으며 살고, 정상적일 때는 인습 타파주의자가 되며, 성숙할 때는 영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유형의 6날개를 쓰는 사람이 미숙할 때는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고, 정상적일 때는 문제 해결자가 되며, 성숙할 때는 근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유형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어도 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생각하며 정보를 계속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4날개를 쓰는 사람, 6날개는 쓰는 사람이 미숙할수록 더 의심이 많고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신뢰감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정상 범위의 O유형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보처럼 모아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잘 유지하면서 사람들 관계나 상황 파악을 잘 할 수밖에 없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숙해졌을 때 오히려 일상생활을 더 잘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유형의 4날개 사람이 성숙해졌을 때 영감을 받는다 라는 표현은 이 O유형이 4날개를 썼을 때 4유형의 영향 때문에 미적이고 예술적인 것에 심취해서 오히려 너무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것에 이끌려서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성숙해졌을 때는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영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O유형의 6날개 사람이 성숙했을 때 근면하다 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은 보통 지식이나 정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중심적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게 돼서 머리 중심의 6유형이나 7유형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려는 것도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숙한 O유형은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먹는 것도 좋은 것으로 챙겨 먹고 조금이지만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신의 자리도 잘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서 근면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O유형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봐도 다큐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의 결정체죠. 한 3걸음 이상 떨어져서 관찰자 시점에서 천천히 조용하게 느긋하게 보여오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정통적인 것, 역사적인 것 좋아하는 것도 오랜 시간 그 켜켜이 쌓인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함에 지켜보는 것이 편안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거리두기를 하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감정에 얽히지 않으려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진짜 안전한 걸까요? 그것이 진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까요? 이 편의 O유형, 부성유형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뵐게요.